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NVDA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펼쳐봅니다. 네, 벌써 2026년 4월 3일이네요. 오늘 참 다룰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랑 한 가지 상상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 기업의 기술이 전 세계 국가들의 핵심 인프라를 막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위치에 올랐어요. 엄청난 권력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정작 그 기업의 매출을 책임지던 가장 큰 단골 손님들은 전부 등을 돌리고 자신들만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NVDA가 서 있는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2023년부터 이어진 그 진짜 미친 듯한 랠리에 올라타서 쏠쏠한 수익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거든요. 완들 대박 났었죠, 그때. 네, 근데 이제 2026년 들어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연초 대비 주가가 약 8% 정도 하락하면서 계속 지루한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계좌 보시면서 막 이제 정말 끝물인가? 지금 팔고 나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칠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이 답답한 조정 국면이 드디어 AI 거품이 꺼지는 신호인 건지 아니면 그 젠슨 황 CEO가 공언했던 거 있잖아요. 2027년까지 누적 매출 1조 달러요? 네, 그 전임미답의 시대로 가기 위한 어떤 거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구간인지 오늘 철저하게 팩트와 숫자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그런 무서운 리스크들을 꺼내기 전에 일단 이 회사가 기초 체력을 얼마나 다져놨는지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숫자를 봐야죠. 네, 주가는 결국 실적의 그림자니까요. 전문가님,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을 때랑 비교하면 회계장부에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올해 1월에 종료된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데이터를 보면요. 사실 숫자가 너무 커서 약간 현실감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나왔길래요? 분기 매출이 무려 681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와, 681억 달러요? 분기에만? 네.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20%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73%나 폭등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90조 원 가까운 돈을 그냥 쓸어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 만에 90조라니 진짜 장난 아니네요. 게다가 다음 1분기 가이던스도 780억 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성장의 기울기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는 거죠. 와, 성장의 끝이 없네요. 근데 이 모든 숫자보다 시장을 진짜 경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마진이요. 네, 그게 75%라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마진율이 75%요?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니고 공장에서 물리적인 칩을 찍어내서 파는 하드웨어 기업이 75%를 남겨먹는다는 게 이거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숫자 아닌가요? 완전히 상식을 파괴한 거죠. 보통 하드웨어 산업은 경쟁자들이 비슷한 제품 내놓으면서 단가 후려치기 들어가고 결국 마진 깎이는 게 정상적인 사이클이잖아요. 왜 이번에는 그 법칙이 안 통하는 건가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이 숫자 증가 이면에 있는 약간 질적인 변화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난 3월 GTC 2026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 던진 메시지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라고 했었죠?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팔 창고가 아니다. 이제는 토큰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토큰을 생산하는 공장이요? 네, 이게 단순히 멋부리려고 한 말이 아니고요. AI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제 학습에서 완전히 추론으로 넘어왔다는 걸 선언한 겁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왔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AI 모델을 막 학습시키는데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건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똑똑해진 AI를 실생활에서 써먹는 추론 단계가 메인 무대가 되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AI 모델 하나를 똑똑하게 만들려고 수만 개의 칩이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연산만 하는 그 학습이 중요했잖아요. 네네, 엄청 오래 걸렸죠. 근데 이제는 챗 GPT나 무슨 각종 AI 비서들이 우리 일상에 완전히 들어와 버렸잖아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막 수십억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저도 맨날 쓰거든요. 그렇죠. AI가 그 질문들을 듣고 실시간으로 답변, 즉 토큰을 생산해내는 과정이 바로 추론입니다. 학습이 약간 일회성 대규모 투자라면 추론은 24시간 내내 전력을 소모하면서 끝없이 돌아가야 되는 영구적인 수요인 거죠.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쉽게 말해서 예전 데이터 센터가
지식을 뇌에 집어넣느라 조용히 공부만 하던 도서관이었다면 네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이제는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막 쉴 새 없이 답단을 찍어내서 전 세계로 배송하는 거대한 공장이 되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책 한 번 사두면 뭐 유지비가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공장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매 순간 엔진이 필요하고 전력이 계속 소모되죠. 전기세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거대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50페타플롭스라는 진짜 경이로운 연산력을 가진 차세대 베라 루빈 NVL72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이름도 어렵네요. 베라루빈? 네. 거기다가 덧붙여서 무려 200억 달러를 들여서 그로크라는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그로크3 LPU까지 시장에 딱 던진 상황입니다. 잠깐. GPU가 아니라 LPU요? 구독자분들 중에는 막 GPU나 NPU까지는 익숙하셔도 LPU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 추론 공장에 그렇게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존의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는 수천 개의 코어가 복잡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막 한꺼번에 팍 처리하는 거요? 네, 마치 수천 명의 일꾼이 동시에 벽돌을 나르는 것과 같죠. 근데 우리가 AI랑 대화할 때, 즉 언어 모델이 글을 쓸 때는 단어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튀어나오잖아요. 타자 치듯이 타다닥 닥 나오죠. 맞아요. GPU는 이런 순차적인 작업을 할 때 일꾼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계산하느라 에너지를 엄청 낭비하게 됩니다. 반면에 LPU, 그러니까 언어 처리 장치는 이런 복잡한 스케줄링 과정을 과감히 생략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텍스트가 흘러가는 순서대로 데이터 병목 없이 초고속으로 처리하도록 아키텍처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 속도가 기존 GPU 대비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NVDIA는 무거운 학습용 엔진뿐만 아니라 막 엄청 가볍고 미친 듯이 빠른 추론용 엔진까지 독점하겠다는 거네요? 네, 아예 시장을 싹쓸이하겠다는 전략이죠. 진짜 상상만 해도 돈이 막 쓸어담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강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실적도 역사상 최대치고 마진은 75%에 뭐 기술력은 감히 따라올 자가 없고 시장의 패러다임까지 완벽하게 읽고 다 장악했잖아요. 겉으로 보면 완벽하죠. 근데 도대체 왜 주가는 2026년 들어서 8%나 빠지고 횡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시장은 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아무리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엔진을 설계했어도요. 그 엔진을 조립할 물리적인 부품이 없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겠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다고요? 네, 시장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수요가 꺾이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공급의 한계입니다. 그 핵심에 바로 HBM3E가 있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뉴스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수요가 막 넘치고 부품이 부족하면 그냥 제품 가격을 더 올려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75% 마진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되게 고마운 핑계거리 아닌가? 이게 왜 주가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는 건지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제품 가격을 방어하는 좋은 수단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건 결국 성장 속도거든요. 팩트를 한번 볼까요? 네네. 차세대 칩인 블랙웰 B200은요. 기존 H100 칩에 비해서 무려 140%나 늘어난 192GB의 HBM3E 메모리를 요구합니다. 와, 140%나요? 하나에 들어가는 게 엄청 늘었네요. 엔진 하나당 들어가는 부품량이 아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현재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2026년 HBM 생산 라인은 이미 솔드아웃 완판 상태입니다. 여유 물량이 아예 제로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빨리 캐파 늘려서 팍팍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인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현재 12단 HBM3 수율 문제 때문에 퀄리티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하는데 꽤 고전하고 있습니다. 12단으로 싸우는 거 그거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 이게 HBM이라는 게 단순히 메모리 칩을 그냥 위로 쌓아 올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리콘 칩 12장을 겹겹이 쌓고 그 사이에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수직으로 연결해야 돼요. 듣기만 해도 빡시네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엄청나서 칩이 미세하게 휘어지거나 막 구멍이 어긋나는 불량이 속출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해결되는 물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주문이 막 밀려 들어와도 이 물리적인 제조 공정의 한계 때문에 NVDA가 원하는 만큼 칩을 조립해서 납품을 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못 파는 거죠.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안에 데이터 센터 다 지으려고 계획 딱 세워놨는데 칩이 안 와서 지연이 된다면 당연히 NVDA의 올해 하반기나 내년 매출 파이프라인이 덩달아 다 뒤로 밀리게 되겠죠. 주식시장은 미래의 성장 속도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는데 그 가속 페달을 밟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안 밟히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성장의 병목인 거죠. 근데 사실 진짜 무서운 리스크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진행자님이 칩을 당장 받아야 되는 빅테크 CEO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CEO라면 네. 칩 하나당 수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마진은 75%나 떼먹히고 심지어 돈을 주겠다고 해도 HBM이 부족하다면서 물건을 제때 안 줍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진짜 화가 나서라도 야, 이참에 차라리 우리가 직접 만들자 이렇게 나오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리스크로 연결이 되는군요. NVDA의 칩을 가장 많이 사두던 큰손 고객들이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사실 이건 작년부터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잖아요. 2026년, 지금은 상황이 좀 얼마나 심각한가요? 이제는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구글의 TPU V7 아키텍처인 아이언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야 200,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3, 그리고 메타의 MTIA까지. 와, 다 나오네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개발한 ASIC, 즉 주문형 반도체를 자사 데이터 센터에 아예 본격적으로 꽂아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정조준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아까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AI 추론 영역입니다. 잠깐만요. 학습 시장이 아니라 왜 하필 추론 시장을 노리는 거죠? 여기서 호스트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게 NVIDIA의 주가에는 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 건가요? 결국 밥그릇에 뺏긴다는 의미죠. 왜 추론을 노리냐 하면 경제성 때문입니다. AI 모델을 처음 학습시키는 건 어마어마한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 자본 지출, 즉 CAPEX의 영역이잖아요. 네네. 돈 쏟아붓는 거죠. 근데 추론은 매일매일 AI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 비용, OPEX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를 매일 1억 명한테 서비스하는데 그걸 전부 그 비싼 엔비디아 GPU로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전기세랑 유지비가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유지비로 회사가 파산할지도 몰라요. 반면에 추론은 특정 모델의 구조에 맞춰서 연산을 단순화하고 최적화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딱 자기네 서비스에만 맞게. 맞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자사 AI 서비스만을 위한 맞춤형 ASIC을 만들어서 추론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와, 완전 쉽게 말해서 매일 비싼 돈 주고 빵 사 먹던 단골 손님들이 야, 이거 빵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식당 망하겠다. 그냥 우리 주방에 딱 맞는 제빵기를 직접 만들자 하고 완전히 독립을 선언한 거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게다가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 지분을 10%나 확보하면서 아예 맞춤형 칩 개발을 위한 혈맹을 맺었다는 사실까지 더해졌죠. 헉, 오픈 AI랑 AMD가 손을 잡았다고요? 네, 실제로 월가의 일부 분석가들은 2028년경이 되면 엔비디아의 추론 시장 점유율이 현재 한 90%대에서 20에서 30%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엄청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90에서 20으로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주가가 횡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와, 90%에서 20%로 추락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하락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문제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지금 이 대목에서 막 등에 땀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NVDA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 밥그릇 날아가는 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는 않겠죠? 분명히 뭐 방어책이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하드웨어 스펙만 놓고 보면 빅테크의 자체 칩들이 뭐 충분히 위협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에게는 단기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요? 네, 바로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엔비링크 6 연결만 기술입니다. 쿠다. 쿠다 생태계가 강력하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겠는데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자본력이랑 완전 천재 개발자들이 다 모인 곳이라면 새로운 소프트웨어 생태계 정도는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야 뭐 가능하다고 칠 수 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의 AI 개발자들이 이 쿠다라는 언어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거든요. 500만 명이요? 네, 대학에서 처음 AI 배울 때부터 무조건 쿠다로 배우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오픈소스 AI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다 쿠다를 기반으로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아, 이미 습관이 무섭게 들어버렸네요. 기업 입장에서도 수십만 줄의 기존 코드를 새로운 칩에 맞춰서 전부 다 뜯어고치고 개발자들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교육시킨다. 이건 천문학적인 시간과 리스크를 동반하는 미친 짓이죠. 아, 칩이라는 그냥 깡통 하드웨어만 딱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굴러가게 만드는 영혼과도 같은 소프트웨어가 이미 전 세계 개발자들 뇌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그 NVLink 6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AI 모델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이제 칩 하나, 서버 한 대로는 연산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수만 개의 칩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작동해야 되거든요. 칩들을 연결해야 되는군요. 네, 이때 칩과 칩 사이를 연결해주는 초고속 고속도로가 바로 NV링크입니다. 베라루빈 시스템에 들어가는 NV링크 6는 경쟁사들이 구현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인 대역폭을 제공하거든요. 대역폭이 그렇게 중요해요? 타사가 아무리 성능 좋은 단일 칩을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그 수만 개를 연결했을 때 병목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제빵기 기계 자체는 뭐 어떻게 뚝딱뚝딱 베껴서 만들 수 있어도 20년간 숙성시킨 천연 발효종 레시피랑 막 수만 명의 제빵사들이 유기적으로 쫙 움직이는 그 시스템 전체를 복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비유가 찰떡이네요. 듣고 보니까 방어막이 엄청 탄탄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젠슨 황 CEO 행보를 보면 위기감은커녕 오히려 막 고객들을 향해서 막 도발을 하더라고요. 아, 최근에 되게 큰 화제가 된 인터뷰 말씀이시죠? 네네. 젠슨 황이 인터뷰에서 막 AI를 핑계로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빅테크 CEO들을 향해서 당신들 상상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네, 아웃 오브 이매지네이션이라고 했죠? 아니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도 자기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그 최대 고객사 대표들한테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막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놀라웠거든요. 속된 말로 고객이 삐져가지고 야 우리 너네 칩 안 써 이러면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사실 일반적인 기업의 CEO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태도이긴 하죠. 하지만 젠슨 황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배경에는 아주 확실한 팩트가 있습니다. 어떤 팩트요? 바로 매출 구조의 포트포리오 다변화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변화요? 과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클라우드 3사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다면 2026 지금은 이 지형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클라우드 3사 말고도 그 비싼 칩을 막 대규모로 싹쓸이 해가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버린 AI입니다. 소버린 AI요? 네, 국가 단위의 AI인데요. 이제 각국 정부가 자국의 언어나 문화, 안보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빅테크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국가 단위 AI 인프라를 막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아 자기들만의 AI를 만든다. 일본, 프랑스,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를 쥔 국가들이 수조 원 단위의 예산을 편성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직접 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뭐 자체 칩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놔도 뒤에는 각국 정부들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막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와 무슨 국가 단위의 수요라니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 외에 또 어떤 시장이 있나요? 헬스케어나 제약,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으로의 확장이 지금 엄청 가속화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정말 소름 돋는 소스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미국 에너지부 DOE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캠페인이라도 하는 건가요? 이게 NVDA의 주가에 무슨 상관이죠? 하하, 아닙니다. 이 파트너십의 의미를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미국 에너지부는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하는 곳인데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초고성능 슈퍼컴퓨터 네트워크, 차세대 원자력 및 융합 에너지 연구, 그리고 미국 전역의 스마트 전력망 관리를 총괄하는 완전 국가의 두뇌이자 심장입니다. 헉, 엄청난 곳이네요. 이런 곳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진짜 수백 번의 검증을 거치면서 극도로 보수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한 번 표준으로 채택을 하면 십수년 동안은 절대 바꾸지 않는 엄청난 락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 단순히 그냥 칩 몇 개 관공서에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NVDA의 플랫폼 자체가 미국의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표준 시스템으로 완전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만약 국가의 원자력 연구망이랑 전력망이 모두 쿠다 생태계와 NV링크를 기반으로 설계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다른 회사가 조금 더 싼 칩을 만들었다고 해서 국가 인프라의 두뇌를 하루아침에 탁 교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죠. 젠슨 황이 막 오만해 보일 정도로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요. 기업 간의 하드웨어 스펙 경쟁을 넘어서서 아예 국가와 인류의 새로운 인프라 가치를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 오늘 이야기 퍼즐을 막 하나씩 맞춰지면서 그림이 엄청나게 커지네요.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막 데이터 센터가 단순한 도서관에서 24시간 토큰을 찍어내는 거대한 AI 추론 공장으로 진화하는 패러다임 전환. 네, 그 중심에 서 있죠. 맞아요. 그 중심에서 75%라는 경이로운 마진을 지켜내는 NVDA의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쿠다 생태계. 그리고 리스크도 명확하죠. 네, 그 이면에는 12단 HBM3E의 물리적 제조 한계라는 꽉 막힌 병목 현상이 있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진짜 사활을 걸고 자체 추론 칩을 만들어내는 빅테크라는 거대한 반란군이 존재합니다. 와, 진짜 왜 2026년 들어서 주가가 상승을 멈추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확 되네요. 주식시장은 항상 이중적인 잣대를 대거든요. 현재의 폭발적인 현금 창출력에는 막 환호하면서도 공급 병목 현상이나 고객의 이탈 가능성 같은 미래 리스크 앞에서는 되게 냉혹하게 밸류에이션을 깎아냅니다. 아, 차갑네요. 지금의 8% 하락 횡보장은 시장이 이 두 가지 거대한 힘 사이에서 치열하게 저울질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PER이 너무 높다, 주가가 거품이다, 이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논쟁이 여전히 뜨겁잖아요. 근데 오늘 막 미국 에너지부 사례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한 기업의 기술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핵심 에너지망과 방위 인프라의 표준이 된다면 훗날 지정학적 갈등이 막 극에 달했을 때 적대 국가들이 이 인프라 기술에 접근하려고 하면 과연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 안 있겠죠. 그쵸. 혹시 NVDA가 너무나 중요해진 나머지 자유시장의 일개 기업을 넘어서서 완전 미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어떤 구교화된 인프라처럼 취급받게 되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요? 막 기술이 너무 위대해져서 겪게 되는 역설적인 딜레마 말이죠.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시각입니다. 기술의 처격차가 결국은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시대니까요. 그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재무적 지표들은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완전 짜릿하면서도 등골이 확 서늘해지는 시나리오네요. 자, 기술주 투자의 한가운데서 폭풍을 맞이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네,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팩트와 리스크, 그리고 국가 인프라로 진화하는 이 기업의 거대한 그림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은 NVDA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이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곡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남겨주세요. 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깊고 예리한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